강지원 변호사가 함께하는 퇴근길의 유쾌한 한판 승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논문 표절을 비롯한 각종 의혹들을 학계의 관행이라고 말하는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해명 납득하실 수 있으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입니다. 8984님께서는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이들에게 관행과 편법을 가르치시렵니까? 네. 4101님께서는요. 관행이라고요? 그렇다면 현행법 위에 관행법이 우선이겠군요. 관행법 이런 표현을 쓰셨네요. 5202님께서는요. 관행은 원칙이 아니지요. 관행을 빙자한 부도덕을 없애야 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6622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내용은 이겁니다. 납득이 안 됩니다. 교육부 수장하겠다는 분이 논문 표절을 관행이라고요? 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잠시 후 3부에서는 오늘 진행되고 있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위원장을 맡으셨죠. 새정치민주연합의 서른 의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들어갑니다.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도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페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페브리즈 차량용. 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스포츠 소식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브라질 월드컵 4강전에서 이 브라질이 이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죠. 브라질이 날린 것 같은데 지금 그렇죠? 예, 그러게요. 굉장히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독일이 브라질을 7대1로 이겼습니다. 예. 브라질이 전반 30분 만에 무려 5골을 내줬고요. 네. 후반에 2골을 더 내주면서 이런 결과를 만들었는데요. 전반 11분 만에 독일의 토마스 밀러가 선제골을 넣었고요. 이후에 이제 전반 23분부터 6분 동안 4골을 더 추가했습니다. 브라질은 후반에 독일 안드레 슈를레에게 2골을 더 내주고 종료 직전에 이 브라질 오스카가 겨우 만회골을 1골 넣으면서 끝났습니다. 독일의 토니 크루스가 2골, 또 사미 케디라가 1골을 넣었는데요. 이 독일의 오늘 팀의 2번째 골을 넣은 클로제 선수가 월드컵 개인 통산 16골로 월드컵 최다골 신기록까지 세웠습니다. 좀 더 잔인하지만 이 종전 기록 을 세웠던 선수가 바로 15골 넣었던 브라질의 호나우두 선수였거든요. 하필이면 브라질을 상대로 이 7대1로 이긴 경기에서 이 클로제의 신기록까지 나온 그런 셈이 됐습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 오늘 이 공격수 네이마르가 부상으로 빠졌고요. 네. 이 수비수이자 주장인 이 티아고 실바까지 결장한 게 결과적으로 볼 때 아주 뼈아팠고 브라질 관중들이 이 후반에 실점이 7실점까지 늘어나니까 브라질 대표팀을 향해서 야유를 하는 모습까지 나왔고 중계 화면에는 울음을 터뜨리는 관중의 얼굴도 아주 많이 잡혔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새벽에는 이제 아르헨티나하고 네덜란드가 붙습니까? 예, 이 두 팀의 4강전이요. 이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 또 네덜란드의 아르헨 루벤, 이 두 공격수 대결로 굉장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실 상대전적으로 따지면 아르헨티나가 굉장히 열세예요. 이 아르헨티나가 네덜란드 상대로 역대 1승 3무 4패를 기록 중이고요. 1978년에 한 번 이긴 이후에 이 36년 동안 네덜란드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아르헨티나가 하지만 이번 대회 메시의 활약이 대단한데 네. 이 반대로 보면 메시 원맨 팀 아니냐 이런 비판을 들을 정도로 메시가 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아르헨티나가 치른 조별리그와 16강전까지 4경기 최우수 선수가 모두 메시였고요. 반면에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번 대회에서 메시 비견될 만큼 좋은 활약을 하는 선수가 바로 루벤인데 메시가 대회 4골, 루벤이 3골을 기록 중이라서 이제 내일 둘 중에 누가 골을 더 넣을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한편 이번 맞대결에서 화제를 모으는 인물이 좀 엉뚱하지만 네덜란드 왕비라고 합니다. 네. 네덜란드의 막시마 왕비가 아르헨티나 태생이고요. 미국 뉴욕에서 일을 하다가
현재 네덜란드 국왕인 이 빌럼 알렉산드르 국왕을 만나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 네덜란드 조별리그 경기도 이 국왕 부부가 직접 브라질 가서 관전하면서 응원했다고 하는데 네. 과연 왕비가 이번에 어느 팀으로 응원할지 아주 궁금해하는 외신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누굴 응원하겠답니까? 모르시죠? 밝히진 네. 않았거든요. 저도 좀 궁금하네요. 네. 예. 내일 누가 어느 팀이 이기실지도 모르시죠? 이번 아침을- 월드컵은 이번 월드컵은 너무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7대1 결과를 맞힌 사람 아마 없지 그렇죠.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너무 뜻밖이었습니다. 예. 예. 자, 류효진 선수 아쉽게 10승 달성에 실패를 했네요. 예, 그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가 오늘 그 디트로이트와의 원정 경기에 선발 등판했는데요. 예. 좀 아쉽게도 류현진의 강점인 위기 관리 능력이 전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네. 오늘 2와 3분의 1이닝 동안 10피안타 7실점으로 부진했고 시즌 5패째 기록을 했는데요. 굉장히 악재가 많았습니다. 2회에, 그러니까 1회 초에만 다저스가 5점을 뽑아내면서 사실 상황은 좋았는데 2회 비디오 판독 때문에 아웃된 상황이 다시 2루타로 정정이 되면서 디트로이트예요. 그 이후로 류현진 선수가 흔들리기 시작했고요. 이후 계속 연속 안타에 폭투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 주심 스트라이크 존까지 오락가락하면서 류현진 선수를 아주 많이 힘들게 했는데요. 네. 결국 류현진 선수 2회에 5대5 동점 허용하고 3회에 2점을 더 내주면서 강판됐고요. 다저스는 오늘 5대14로 졌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간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16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해가 저산 너머로 기울어지는 시간입니다. 곳곳으로 많이 밀리는데요. 송파대로는 석촌역 부근으로 답답하고요. 양재대로는 서남 나들목과 염곡사거리 쪽으로 양재대로를 조금 못 간 곳 2차로에 사고가 났습니다. 부근으로 조금 혼잡한 상태입니다. 도심에서는 율곡로가 안국동에서 창덕궁 삼거리 쪽으로 더디게 이동하고 종로는 4가에서 3가 쪽으로 남대문로는 한국은행에서 을지로 입구 쪽으로 속도 내기 어렵겠습니다. 또 서남지역 경인로 는 영등포 로터리를 중심으로 양방향 짧게 정체가 되고 있고요. 물레동 사거리 진행하는데도 양방향 속도가 안 나고 있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오늘 열렸는데요. 후보자 지명 후에 제기됐던 논문 표절, 연구비 부당 수령, 주식 거래에 이르기까지 각종 의혹들이 모두 도마 위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신 분이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설훈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설훈입니다. 오늘 수고하셨죠? 네,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 정해 중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식사도 하실 텐데. 네, 좀 식사 또 하고 나면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잠시 TV를 봤더니 네. 그 김명수 후보자가 30초만 숨 쉴 시간을 달라고 하소연하던데요? 예. 그렇게 숨도 못 쉬게 몰아붙이셨습니까? 뭐 그런 건 아니고요. 후보자께서 참 이게 물론 처음 해보시는 일이라서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예. 너무 서투르고 너무 못해요. 네. 참 이게 뭐 표절이니 뭐 그런 걸 따지기 이전에 예. 후보자께서 이게 대한 인사청문회에 대한 준비라든지 이런 걸 할 자질이 없는 분이다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연구실에서 평생 이제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예. 네? 그런 일에 맞는 일인데 그냥 느닷없이 장관을 하라니까 본인도 놀랬을 줄 모르죠. 뭐 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했고요. 그렇게 얘기하죠. 네, 그런 얘기를 하셨죠. 네. 그리고 어쨌든 전혀 자질 문제로 볼 때 그 준비할 기간은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대처를 전혀 못 하시는 것 같고 네. 저런 분은 도대체 장관 되실 수가 없겠다라는 게 네. 보신 분들은 다들 느끼시겠지만은 네. 이게 우리 의원들은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네. 일지를 청문회를 해야 되나 네. 뭐 그런 심정인 것 같습니다. 여당 의원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까?
예, 뭐 대놓고 말 못하지만 한숨을 쉬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한숨을 쉬고 계신다. 예. 그 TV를 보니까 서른 위원장님께서도 아니 그 해명을 빨리빨리 왜 안 하냐고 네. 막 퇴근을 하시는 모습도 나오던데. 예, 퇴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예. 우선 후보자가 준비가 안 돼 있는 데다가 아. 이게 한 분 한 분이 다 7분이나 시간이 제약이 돼 있거든요. 아, 예, 예. 그 7분 기간 동안에 후보자가 답변까지 다 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질문하는 의원은 답답하죠. 답답하니까 막 몰아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저는 사회라는 입장에서 빨리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 예. 이 후보자께서 보면은 느릿느릿하게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고 난청이 있는지 처음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또 잘 알아듣긴 하시는데 예. 가끔 엉뚱한 대답을 하시고 예. 뭐 보는 분들이 실소 뭐 웃기도 하고 참 희한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개를 뭐 흔들기도 하고 그러더군요. 예. 예. 근데 뭐 건강에 혹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도 얼핏 나오더라고요. 건강도 이제 66세시니까 그렇게 뭐 건강 문제를 따질 처지는 아닐 것 같은데 예. 자우시간 지금 상황이 예. 뭐라고 표현할까요? 최악 중에 최악인 그런 후보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해명 질문한 자료를 사전에 요청하지 않습니까? 자료 요청을 하죠. 자료 요청을 했는데 답변이 제대로 왔습니까? 이게 안 오고 어젯밤 늦게 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온 내용들을 보니까 이게 이제 이 어구성 투성이인 이런 자료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 자료 제출을 자꾸 미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게 이제 주식 투자 관계도 예. 뭐 한 번 한 적밖에 없다 그랬다가 인터넷 쪽에서 막 터져 나오니까 네. 그때서 이제 어젯밤 늦게 보내온 자료가 보면 주식투자 전문가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예. 오. 뭐 십몇 년 전부터 이렇게 쭉 해왔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전문가냐? 네. 전문가 아마추어라 그러는데 네. 다만 주식 투자하는 시간에 공부를 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잘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교육 업체에 네. 주식만 산 게 아니고 다른 주식들도 많이 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뭐 삼성전자, 뭐 다른 일반 주식도 많이 있어요. 아. 그런데 그 교육 관련 주식이 보면 이익이 많이 났던 것 같고 네. 이 내부자 거래 의혹이 있죠. 그 여러 내부자 의원들이 거래, 예. 지적을 했는데 예. 이건 나중에 이제 그 고발 건수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네. 그렇군요. 자, 하여튼 청취자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니까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요. 네. 논문 표절 부분에 관해서 뭐라고 해명을 하던가요? 표절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 뭐 의원들이 계속해서 이 화면으로 보여주면서 비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본인은 표절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아, 예. 근데 아까 정인들이 나오셔서 이 관계 전문가들이 나와서 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표절이 아니라고 말한다는 것은 우습다는 얘기고 네. 그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예. 그 내용들을 보셨습니다. 네. TV를 통해서 보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학교 정도의 수준이라도 저건 뭐 표절 정도가 아니고 네. 베꼈어요, 그냥? 뺏겼어요. 예. 네. 네, 뺏겼죠. 그러니까 또 저런 걸 가지고 저렇게 물론 일본은 죄송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했는데 참 답답해요. 안타까워요, 정말. 네, 오늘 인터뷰 내내 말씀하시는 것이 아주 답답해 하시는 그런 심정이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네. 이 청문회라는 게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과거에 설사 실수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현재 그것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반성하고 또 지금은 생각을 바꿔 먹었는지 지금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그 행정부의 책임자를 맡으실 분들이기 때문에 예. 교육수장 아니겠습니까? 네네. 더군다나 사회부총리를 맡으실 분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철저하게 이분이 교육수장으로서 사회부총리로서 맡을 역량과 자세가 되어 있는지 예. 과거 행적을 쫓아갈 수밖에 없죠. 예. 당연히 정문회를 하는 목적이 그거이기 때문에 예. 철저하게 따져야 합니다. 네. 근데 뭐 따져보니까 따지기 이전에 예. 이미 그 언론 보도라든지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 희한하게 또 본인이 전혀 이 답변을 안 하셨어요. 예. 대응을 안 하셨어요. 예. 근데 오늘 그 하는 걸 보니까 대응 안 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이거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대응하면 할수록 이게 말이 궁해지니까 아. 그래서 안 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회피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회피했죠. 아, 그렇군요. 더군다나 이 김명수 씨는 이 단순히 교육부 총리가 아니고 사회부 총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를 들면 뭐 보건복지라든가 무슨 문화예술이라든가 여러 부처들도 관여를 해야 되잖아요. 같이 통호해야 되죠. 예, 그런데 그런 면에 있어서 이분이 교육 분야의 그 학자 출신으로서 적절하다고 보시던가요? 적절하다는 정도가 아니고요. 네. 도대체 어떻게 돼서 이런 분이 추천됐을까? 네. 그럼 본인도 그런 말씀하셔요. 아,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왜 추천된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이 교육부총리에 대한 어떤 확신이라든지 내가 부총리를 맡으면 해내겠다 이런 생각은 이미 없는 것 같고 예. 본인도 나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논문 표절도 그렇고 뭐 제자들 논문에 자기 이름으로 뭐 제일 저자로 올리고 뭐 이런 거 네. 뿐만 아니라 무슨 교수 승진 때 사용한 논문 얘기도 나오고 승진 때마다 제자들이 사전에 했던 걸 다시 그걸 뭐 짜집기 하는 식으로 해서 네. 예, 올리고 네. 이게 다 드러났죠. 네. 그래서 이거는 심각한 형사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무슨 심지어는 무슨 칼럼을 대표해 줬느니 제자들이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뭐 대부분 다 뭐 그런 사실이 없다, 표절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아, 예. 그게 다 또 정확한 표현으로 그 대응하시는 게 아니고 예. 그 요령부득에 또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 요령 이게 무슨 말씀인지 예. 긍정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예. 참 헷갈리기 좋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못 알아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질문하는 사람의 취지를 제대로 파악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아, 네. 예. 그러시군요. 또 그 5.16이라든가 하는 그 역사관 문제는 좀 어떻든가요? 역사관 문제도 심각했는데요. 예. 5.16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교과서에는 군사정변으로 나와 있다. 네. 그래서 이건 쿠데타다. 네. 이렇게 우리는 본다고 야당 의원들이 질의를 하니까 예. 자기 김명수 후보자가 하는 말씀이 불가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뭐가 5.16이.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네. 그러면 지금도 쿠데타를 하면은 군부에서 나와서 쿠데타를 하면 그걸 불가피했다고 할 수 있느냐? 네. 이게 분명히 불법인데 예, 예. 그래서 군사정변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계속해서 불가피했다고 얘기를 해요. 아, 예. 그거 가지고 한참 동안 아이고, 논쟁을 그렇구나. 했었는데 네. 논쟁이라기보다도 본인은 특별한 설명 없이 그냥 불가피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나중엔 또 군사정변이라고 본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 나중에 가서는. 예. 예. 그건 청문위원들도 아주 고생 많으셨네요, 오늘. 고생이라기보다도요. 예.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서글프기도 하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이 청문회를 해야 되느냐. 자, 그런데 내일이나 모레까지는 이제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내일은 야당에서는 문화부 보나마나 장관 반대하실 거고. 청문회를 하고 예. 그리고 모레 채택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예. 뭐 채택될 리가 없죠. 아니, 근데 여당에서 밀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당도 채택을 하지는 못할 겁니다. 아, 오늘 네. TV를 통해서 국민들이 봤는데 예, 예.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그걸 채택하자고 하겠습니까? 아, 예. 특히 내일 청와대에서 네, 대통령하고 원내대표하고 면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예. 걸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혹시 이런 얘기 나올까요? 글쎄 뭐 그 얘기 나오기 전에 청와대에서도 미리 보셨으니까 예. 내용을 보셨으니까 뭐 굳이 뭐 또 고집을 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러면 뭐 오늘 청문회 끝나거나 내일 중에 뭐 자진 사퇴하거나 이런 사태도 생길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기대가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무리 그렇지만 청와대에서도 봤고 전 국민이 봤는데 예. 이런 상태에서 교육부 장관을 하리라고 네. 판단 안 하지는 않으리라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 다시 들어가셔서 청문회 진행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또 할 알겠습니다. 겁니다. 기왕이 연결됐으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예. 지금 이 여야가 똑같이 참 전략 공천 때문에 몸서리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예.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좀 적절치 못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럼 뭐 여당은 그렇다 치고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기동민 씨를 동작 의뢰한 거라든가 네. 또 금태섭 씨 문제, 천정배 씨 문제, 또 오늘 이제 권은희 씨를 또 공천하셨더라고요. 네. 이런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좀 씁쓸하다고 할까요? 아, 씁쓸하다고요? 좀 안타깝다 하다고 할까요? 네.
저라면은 제가 그 몇 차례 걸쳐가지고 당 지휘부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이게 시간이 없어서 할 수 있는, 못하는 일은 아니니까 충분히 네. 시간을 두고 특히 새누리당의 후보를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보고 예.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한다. 네네. 그리고 후보를 결정할 때 몇 사람은 결정하지 말고 예. 당내에 있는 여러 사람과 의견을 나누면서 네. 중의를 모아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가지 주문을 했는데 네. 근데 그게 안 지켜지고 그러는 바람에 이런 결과가 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누가 의견들을 듣지 않냐고 주물럭주물럭 했나요? 글쎄 조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양 대표와 그리고 지도부가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네. 어쨌든 잘한 이 결정이었다 보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결정이 내리시면은 네. 이제 수습을 해야 되는데 예. 수습하는 과정을 잘 해가지고 단합을 해야 합니다. 네. 선거에서는 어떻게든 이겨야 되니까요. 네. 고충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도부도. 네. 그리고 어쨌든 지금은 결정이 나온다면은 그 결정을 제대로 잘 해서 승리를 해야 되니까 네. 지금부터는 이 단합을 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내일이 등록이죠. 네, 그러니까 뭐 내일 모레밖에 없는데요. 네, 예. 그동안에 이제 또 단합도 해야 되고, 네. 뭐, 이번에 15석 중에서 몇 석 정도 차지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 같아서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욕심이 많으세요? 되겠습니까? 근데 선거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해봐야 하는 거니까요. 네. 섣불리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지지도가 떨어진다 해도 또 상대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도가 오르고 있지는 않아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태 이후로 뭐 계속 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의석 확보를 못하면은 또 언제 하겠나는 얘기도 나오는데 네. 우리도 또 썩 잘하는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예. 선거는 이제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 네. 그거 좀 잘 하셔야 되겠네요. 네, 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설훈 의원이었습니다. 효주 언니, 타이어 공기압이 뭐야? 효주 언니, 얼라이먼트가 뭐야? 언니, 타이어도 보험이 있어? 언니, 윈터 타이어로 바꾸면 쓰던 타이어는? 릴렉스. 그냥 마음까지 맡길 수 있는 T스테이션 가서 스마트 케어 받아봐. 알아서 다 해줘. 한국 타이어. T-Station. 네. 논문 표절을 비롯한 각종 의혹들을 학계의 관행이라고 말하는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해명. 납득하실 수 있으십니까?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인데요. 5794님께서는 문자로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에 관행이라고 넘어가면 다음에도 똑같은 후보가 나올 것입니다. 이참에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오늘 좀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조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두 아들을 키우는 행복한 엄마 배우 김희애입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화려해 보이는 여배우지만 집에서는 저도 아들 바보 소리 듣는 평범한 엄마인데요. 아이들에게 부모의 역할이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기댈 엄마 아빠도 없이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며 살고 있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이 달라집니다. ARS 060-700-0770 아동결연 상담번호 02-2085-8257 한 통의 전화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기적.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행사는 아이들의 꿈을 찾아주는 기업 리틀 달란트,
한국의 전자칠판 스마트러닝을 선도하는 기업 유한 아이텍 그리고 기아대책과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논문 표절을 비롯한 각종 의혹들을 학계의 관행이라고 말하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해명 납득하실 수 있으십니까?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린 질문인데요. 2391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학교에서 약한 학생에게 숙제 대신 시키는 소위 일진과 다른 게 뭔가요? 힘으로 군림하는 건 똑같아 보입니다. 네, 아주 강한 말씀까지 주셨네요. 네,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고요. YK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강준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1학년 전 석유를 지금 우리가 개발해. 근데 다 떨어지면? 몰라요.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었어. 그리고 석탄의 석유로 이산화탄소를 플라스틱으로. 진짜? 이게 바로 미래에너지, 친환경에너지, 그린에너지야.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시 미래에너지까지. 혁신을 혁신하다 SK이노베이션. 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네, 경제 소식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카페베네가 그 커피 전문점 1위입니까? 네, 전국에 930여 개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가맹점들에게 이른바 아주 가배 횡포를 부려온 혐의를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착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요? 네, 카페베네는 그 통신사 제휴카드를 제시하면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할인된 10% 중에 절반은 그 통신사가 부담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가맹점주에게 떠넘겼습니다. 계약서에는 판촉 관련 비용을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도 네.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겁니다. 또 가맹점이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특정 업체와 계약하도록 강요하다가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가자 시공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공정위는 이달 말에 그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데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카페베네 외에 다른 커피 전문점들의 불공정 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네. 불공정 행위. 이건 조사를 철저하게 해야죠. 네. 해외에서 신용카드 결제할 때 말이죠. 현지 통화 대신에 원화로 결제하게 되면 손해가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서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만일 그 현지에서 원화로 결제할 경우에는 최대 8%의 원화 결제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해서 금전적으로 불리합니다. 원화로 결제할 경우에는 원화에서 달러화, 다시 원화로 환산되면서 추가 수수료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한편 그 여행에 앞서서 환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 은행별 환전 수수료율을 확인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지난달 말부터 각 은행 홈페이지에는 금액 기준 환율은 물론 환전 수수료율을 함께 안내하고 있어서 어느 은행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한지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학교급식 이야기인데요. 예, 앞으로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서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이라는 게 있죠. 해썹이라는 건. 네네. 예, 이게 부족한 업체는 아예 그냥 납체 업체 선정해서 배제하기로 했습니까? 네, 우리 학생들 먹는 급식이 당연히 안전해야 되는데요. 더군다나 이제 식중독 환자의 35%가 여름철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서 그 학교 급식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 이를 위해서 식재료를 납품하는 식품 안전관리 업체 중에서 기준에 부합한 업체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적발되면 그 납품업체 선정에서 제외하는 겁니다. 이거 아주 잘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 번 딱 걸리면 이제 딱 배제를 시켜야죠. 네. 또 지하수 살균 소독을 실시하지 않고 작업장 등의 청결 상태가 안전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이런 그 식품 안전 관리 인증 기준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오늘 경제 문제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이 7.2조,
발표되었는데 이게 아주 낮은 수치라고 하는 것이지요. 경영평론가이십니다. 배기표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회사 대표이사인데 무슨 회사입니까? 경영 컨설팅을 하고 있는 컴페티션 컨설팅 컴퍼니라는 회사고 개인적으로 이제 미국 워싱턴주 공인의 회사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자, 그런데 이 삼성전자의 이 2분기 잠정 실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삼성전자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그야말로 경영 실적이 시장의 기대를 크게 밑돈다는 경제용어는 어닝 쇼크 그 자체죠. 네. YTN 라디오 그 애청자분들께 그 평소 궁금해 하실 수 있는 삼성전자의 경영 수치를 가지고 이번 어닝 쇼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삼성전자의 공시를 확인하면 올해 2분기 잠정 매출은 52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7조 2천억 원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매출액은 9.35%, 영업이익은 24.5% 감소입니다. 줄어든 거죠? 예, 예. 네. 이처럼 그 전년 대비 실적이 감소한 거는 2005년 2분기 이후 9년 만입니다. 네. 삼성전자 측에서 밝힌 가장 큰 원인은 네. 1분기 기준으로 그 삼성전자의 매출 비중의 약 70% 차지하는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IT 모바일 부분의 실적 감소입니다. 예. 특히 그 2분기 원달러 평균 환율이 1분기보다 4%가량 낮아지면서 네. 특히 6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원달러 환율, 즉 원화 관세기 때문에 매출과 이익 규모가 더욱 줄었다는 분석이죠. 특히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70%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국 신흥 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으로 유통 채널 내 재고 부담이 늘었고 이와 관련한 마케팅 비용이 증가한 것도 삼성전자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삼성전자에서 밝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중저가의 무슨 경쟁 문제라든가 그렇죠. 또 원화 강세 이런 데 이유를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그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기에 이번 그 어닝 쇼크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의 지금 리스크 매니지먼트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번 어닝 쇼크는 그 갤럭시 S5 등 그 프리미엄 제품의 기술과 브랜드 혁신성이 뭐 세계적으로 이렇게 성공했던 전장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마켓 포지션이 다소간 중저가에 집중되었고 동시에 그 중저가 폰 후발주자인 중국 업체들에게도 많이 밀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뭐 이로 인해 가지고 결국 이렇게 모바일 사업에 부진하고 또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부품 관계를 맺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사업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진 거죠. 그야말로 이제 삼성전자가 위험 관리 경영 상황이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네, 위험 관리 경영 상황. 네. 리스크 매니지먼트 상황이라고 하죠? 네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 이게 즉 그 기업 경영 위험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예. 조금 그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위험을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걸 말합니다. 네. 보통 이렇게 저희 같이 경영 컨설팅을 하거나 그 회계사들에게 다가오는 그 리스크의 범주는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뭐 최고 경영자의 급작스러운 부재에 따른 뭐 리더 위험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뭐 생산이나 영업 등 그 기업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관련된 안전 위험, 그리고 현금 유동성과 관련된 재무 위험, 그리고 강력한 뭐 경쟁 제품의 등장이나 브랜드 이미지 약화, 또 급변한 경영 환경에 대한 대처 능력과 관련된 경영 전략 위험으로 범주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지 않은 때가 있나요? 뭐 대체적으로 경영을 하다 보면 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걸 얼마나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근데 이러한 범주에서 현재 삼성을 보자면 삼성전자는 뭐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건희 회장이라는 걸출한 그 리더의 부재로 인한 지금 리더 위험이 있고요. 네. 뭐 공교롭게도 이번 2분기 잠정 실적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그 이번이 장기화된 상태에서 나온 첫 실적 성적표죠. 네. 뭐 포스트 이건희로 거론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리더십이 시험대로 오른 것이고요. 제 개인적으로 피부에 가장 많이 와닿는 현재 삼성전자의 위험은 경영 전략 위험인데요. 경영 전략의 위험이 있다. 네. 왜 그러냐면 그 지금 중저가 시장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과 굉장히 치열하게 붙고 있고 또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하반기 또 출시 예정인 애플 아이폰 6와 또 경쟁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경쟁 상황 속에서 차별화될 수 있는 갤럭시 S5의 어떤 혁신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의문시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뭐 그 기종 한 가지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사실은 이 스마트폰에서는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대표적인 제품이 큰 거죠. 네. 브랜드 이미지를 상징하는 거죠. 네. 사실 이번 2분기 잠적 실적에서 주목해야 할 가장 큰 리스크는 현재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의 경직성입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사업의 매출 구조가 지나치게 그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IM 부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략 한 70%인데요. 네. 삼성전자의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해서는 이번에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비즈니스 포트폴리오가 경직돼 있다. 네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럼 뭘 바꿔야 하나요? 이 리스크를 어떻게 매니지먼트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런데 그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첫 번째는 비즈니스 구조를 지금에 있는 것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요. 네.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혁신적 마켓 포지션을 반드시 유지하고 지켜내야 됩니다. 네. 지금 그 현재 스마트폰 중심의 이런 비즈니스 구조에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영향을 받고 있는 구조에서 지금의 실적의 폭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플렉서블 스마트폰과 같은 경쟁사를 완전히 압도할 수 있는 모델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완전히 새로운 아주 네네 그렇습니다. 네,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거나. 네. 예. 그리고 지금 지나치게 그 스마트폰 이후에 소위 말해서 캐시카우로 생각을 해야 되죠. 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에서는 뭐 오늘 그 기사를 보니까 B2B와 의료기기 비즈니스를 뭐 또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 대응 전략으로 실행해 가겠다라고 또 얘기한 걸 봤는데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다 혁신적인 모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네. 이게 삼성전자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에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경제까지 휘청거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네. 하반기 경영 환경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예견이 좀 쉽지는 않은데요. 네. 저는 이번 하반기에는 일단 먼저 그 박근혜 정부 2기 경제수장인 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최근 한 코멘트들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그 최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3.9%의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겠다. 가능성을 내비쳤고요. 네. 그리고 뭐 이거는 동시에 제가 해석하기에는 하반기에 경기 부양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건데 네. 아마도 뭐 세월호 사고에 따른 뭐 소비 경제 침체나 또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양적 완화 축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2기 경제팀에서도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다소간 하향 또는 정체기로 분석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그 시중에 이렇게 돈이 풀리는 게 가장 부동산인데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서 그 후보자가 총 부채 상환 비율이나 주택 담보 대출 비율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합리화하겠다는 기조에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장 활성화 등의 이유로 조심스럽게 금리 하향 가능성이 존재한 것 같고요. 금리 하향 의사도 좀 비치지 않았나요? 네네. 예.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뭐 금리 하향이 또 여러 경제 지표들과 연관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예컨대 지금 내일 열리지 않아요? 내일 금리 결정하고. 네네네. 예.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 금리에 대한 부분은 사실 기업하는 입장에서 보면 환율 문제하고도 또 연관이 됩니다. 그렇죠. 네. 뭐 단기적인 포인트에서 제 생각으로는 환율 범위가 좀 견고한 그 환율에서 박스권을 유지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뭐 지금같이 그 경상수지 흑자가 자꾸 쌓이는 상황에서는 달러 공급 우위가 지속되면 아무래도 환율 하방 압력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아요. 뭐 지금 YTN 시청자 애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시장의 그 통화 유동성이 확대되고 네. 환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네. 뭐 그래서 그 금융 당국이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금리 인하카를 고려해 볼 수도 있는 거죠. 뭐 이런 논리로 뭐 지금 그 환율 하락, 즉 원화 강세에 따른 수출 경기 악영향이나 한국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반기 기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뭐 하지만 그 금리 인하 시 뭐 부채에 대한 가계 부채에 대한 증가에 대한 우려도 있고
하반기 물가 상승 기조도 있을 수 있으니 뭐 현재로서는 방향을 명확히 잡기는 어렵지만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기업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현재 환율 기준으로 사업 전략을 조금 구축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올 하반기 한국 경제 네. 어떻게 전망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네. 그렇지만 나름대로 해보신다면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저는 일단 하반기는 우리 경제가 한번 숨 고르고. 숨 고른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 혹시 지금 삼성전자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삼성전자와 관련돼서 경기와 제가 연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는데요. 네네. 변호사님 혹시 그 외환위기를 맞기 2년 전 1995년 한국 경제 생각나십니까? 1995년. 네. 네, 말씀해 보십시오. 그 당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국 반도체는 굉장히 호황했습니다. 그리고 네. 대한민국 경제는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고요. 네, 네. 근데 불과 1년 만에 96년 4월인가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반도체 수출 단가가 급락하고 반도체 불황이 닥쳤죠. 거기에다가 원화 강세, 일본의 엔화 약세까지 맞물리면서 경상주지 적자가 급증했고 체제는 크게 악화됐습니다. 물론 한국 외환위기가 정치 경제적인 여러 가지 구조적인 원인들도 있었지만 반도체 쇼크와 또 급격한 원화 강세가 그 서막이었던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이 하반기가 대한민국이든 그리고 삼성전자든 보다 건실한 경영 모멘텀 기간으로 봅니다. 네. 네.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는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지금 금리나 가능성도 있고, 또 지금 미국의. 좀 나아져야죠. 예,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아주, 서민 경제는 아주 힘들어요. 네. 네? 지금 우리가 삼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이 전체 이 GDP나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습니다. 코스피 상장 기업을 다 합친 것 중에서도 영업이익으로 보면 한 몇 %는 거의 한 20% 가까이 됩니다. 좀 더 될 걸요 아마. 네. 매출액 기준으로는 한 20%. 네. 예. 그러니까 이 삼성은 또 삼성대로 잘 나가줘야 그렇게 경쟁이 안정이 될 텐데 네. 딱 한마디 해주세요. 네. 삼성 어떻게 하라고요? 저는 삼성전자에서는 지금 리스크 매니지먼트 능력과 창조성이 요구되긴 하지만 네. 저는 삼성이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으로서 훌륭한 자원과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리스크는 잘 관리할 수 있는 잠재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중요한 거는 창조성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반기에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 창조성이 새로운 신규 제품들이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어필할 수 있을 때 삼성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영평론가 백이표 씨와 함께 했습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 탄산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이슬을 맛보리 맥콜. 네, 오늘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렸었죠. 논문 표절을 비롯한 각종 의혹들을 하려는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해명 납득하실 수 있으십니까? 라는 것이었는데 5280님께서는 학생들 가르치고 논문 쓰고 칼럼 쓰고 그 시간에 주식 투자하신 건가요? 납득이 안 되네요 라고 적어주셨고요. 1850님께서는 우리나라에 정직한 사람이 이렇게 없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 이번에 확실히 바로잡기를 바랍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많이 의견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휴대전화 끝자리가 4800번님, 4800번님께 주간 경향 구독을 해드리겠습니다. 7월 9일 수요일 강준의 뉴스 정면 승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